안녕하세요. 예, 철물TV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 신명규고요. 옆에 황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말쑥해지셨어요. 오늘은 되게 마음도 가벼워 보이시고. 예. 드디어 서울에 올라와 와, 작업실을 박수. 구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저희 계속 좀 이렇게 방송을 몇 주 못했었는데 황 실장님이 지금 바쁘신데 작업실이 좀 마땅한 데가 없으셔가지고 천안 내려가셔가지고 일하셨거든요. 드디어 작업실 세팅을 하셔가지고 예, 뭐 계속 잠깐 임시긴 하지만은 그래도 예, 바로 근처에서 예. 더 자주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니까. 네, 저희 드디어 오늘 네 마무리 및 장식 공구를 대망으로 6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마치게 됐어요. 예, 저희 촬영한 지 한 2달 넘은 것 같은데 그렇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고요. 저희가 이제 방송을 쪼개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약간 날씨가 지금보다 훨씬 시원해질 것 같긴 한데요. 예, 저희 철물점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뭐 새로운 공구도 들어오고요. 새로운 제품도 팔고 있고요. 예, 저희 방송도 점점 조금씩이지만 팔로워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때쯤이면 아마 한 300명 돌파하지 않을까 라고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빨리 1000명을 넘어가 광고를 붙일 수 있거든요. 예. 저는 좋은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1000명을 일단 목표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네. 100명 넘어가니까 메일이 오더라고요. 축하합니다라고. 유튜브에서. 그래서 저희 10,000명까지는 아직은 너무 욕심이고요. 저희 일단 1000명 정도만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마무리 및 장식 공구에 역시 대망의 마무리는 마무리 및 장식 공구로 이제 마치겠는데요. 마무리 공구는 아무래도 이제 가구를 다 자르고 붙이고 제작한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마무리 공구 가져오셨는데요. 크게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사포하고 이제 연마 블럭에 대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사각사각 소리도 한번 내보면서 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마지막 목재를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붓이나 롤러,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타일 같이 마무리하는 거라든지 이제 스크래퍼 이런 것들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이제 실습을 같이 하면서 좀 공구 설명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다양한 공구가 있고요. 일단 제가 눈에 제일 띄는 게 그 어렵다는 실리콘. 실리콘이 있고요. 여기 붓, 롤러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스크래퍼라든지 저희가 헤라 같은 그 타일 작업할 때 쓰는 것들, 그리고 옆에 이제 전동 샌딩. 역시 저희가 소리 좋지만은 그래도 이제 일을 편하게 되니까 전동으로 샌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먼저 황 시장님 좀 간단하게 소개부터 먼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은 합성 동모하고 그다음에 인공모, 그다음에 헤라, 그 다음에 롤라. 네네네. 이 롤라에도 붓 종류도 여러 가지 사이즈가 있고, 또 천연 이 틀 재질이 앞에 페인트가 묻고 바르는 부분에 이 재질이 따라가지고 사이즈도 그렇고 길이도 폭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에 맞게끔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페인트 도구에 이제 또 이 롤라도 있는데, 이 롤라에 밀 때 요거하고 보통 크기만 보는 거 같아요. 실내 인테리어 네네. 같은 경우에나 또 일반인들도 직접 페인트는 이렇게 리포메가 많이 하고 싶어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 손잡이 부분이 둥글게 이렇게 사각이 아니라 둥글게 조금 더 큰 사이즈로 처리가 되어서, 그래서 보통 마대 자루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나무 마대를 끼워서 네. 힘 안 들이고 천정이나 벽면에, 그러고 몸에 페인트가 튀는 게 안 묻게 하면서 편하게 그러고 이 롤러 밀대 자체가 크게 사이즈가 그렇게 쓰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고래 끼우는 부분이 아니라 가구라든지 소규모 이렇게 목재에 소품들 할 때. 네네네. 요거도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사이즈가 제일 적은 거부터, 요게 지금 제일 적은 사이즈고, 네네. 그 다음에 그 위에 또 사이즈가 있는데, 요것도 사이즈가 한 5-6가지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2가지만 가져와봤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거요. 이게 왠지 얼굴에 발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귀엽네요. 네. 롤러로 페인팅을 도장을 하는 게 이유가 딱 2가지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넓은 면을 한꺼번에 붓으로, 아무리 큰 붓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롤러로 그 넓은 붓을 한 번에 쉽게 바르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 매장에 전화가 왔네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붓으로 칠하는 거는 페인트 종류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붓자국이 안 생기는 페인트도 있는데 네네네. 대체적으로는 붓을 사용하면은 이 바르는 그 경력, 이 실력에 따라가 붓자국이 생깁니다. 아, 그쵸. 마감하고 네. 나서. 네네네네. 그래서 깨끗하게 이 마감이 안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이 롤라의 장점은 일정하게 균일하게 도포가 돼가지고 마감이 깨끗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네네. 초보자들도. 저 질문이 있어요. 네네. 아까 저는 붓은 보통 이렇게 붓 자루 길이라든지 예. 넓이 같은 걸로 보통 하는데 앞에 이제 털의 종류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제일 중요한 게 틀의 종류입니다. 그러네요. 예, 예. 이건 좀 까실까실한데요. 네. 사이즈보다. 네네네. 그리고 지금 이 업을 가지고 물어주셨는데 이 네. 큰 붓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보통 도배붓이라고 하죠. 도배붓. 예. 아, 도배풀 이렇게 예, 발라가지고. 도배풀 바르고 난 다음에 네. 이제 그 부분을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하든지 도배풀을 직접 발라가 하든지. 네네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공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붓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게 뭐예요, 소재는요? 이것도 맨 이제 합성 돈모. 돈모라고 하구나. 예, 데지털. 합성 돈모. 데지털. 예, 예. 까실까실해요. 네. 합성 돈모. 네. 저는 목공에서 이제 이 붓을 아주 유용하게 쓰는 게 하고 나면은 먼지가 아무리 이제 집진 시설이 잘 돼 있고 하더라도 미세한 먼지가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샌딩했는 목재 표면에도 먼지가 있고 그럴 때 저는 이제 그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할 때 예. 아주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쓰레 빗자루로 주로 활용하시는 예, 예. 네, 붓이고요. 빗자루는 너무 네. 크고 예, 그렇게 저희 시험자 판매하는 거고요. 한 예. 5,000원 정도 시중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털이 아니구나. 뭐가 묻어 있어서 그런 거죠. 예예, 네. 그건 페인트 진짜 한번 칠하던 했는 거라서. 거. 예, 몇번 사용. 요거는 좀 뭔가 비싸 보여요. 엄청. 예. 네. 요건 좀 좋은. 것 요거는 같은데. 지금 이제 국산에서 이제 제품이고 뭐 영어 써 있는데 보니까 예, 예. 프로페셔널이라고 써 있는데. 붓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국산 수입을 가리지 않고 네. 쓰기 편한 제품의 퀄리티를 저는 우선을 합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수입 붓을 사용하는 편인데 네네네. 왜냐하면은 합성 돈모로 만든 이 붓을 사용해서 수성 페인트든 유성 페인트든 도장을 하게 되면은 이 털이 잘 빠지고 아 맞아요. 털 빠져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페인트 칠하면 나중에 예. 털이 이렇게 거기에 묻어가지고 예, 나중에 예. 빠지지도 않죠. 수성 칼라 페인트를 사용하는 데에는 이 국산 붓을 사용해도 무난한데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수성 어떤 칼라보다 무색이라든지 어떤 오일 네. 계통이라든지 또 특수 도장 목재용 볼을 네네네네.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네. 한 번 쓰고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때만 매번 쓸 때마다 세척을 해놓고 보관을 하고 다시 쓸 때 똑같은 처음 썼던 상태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네네. 이 수입붓이 아 질이 좋아서 이게 털이 달라서 그런가요? 예예 털이 털도 그 기술이고요. 네네. 그리고 안 빠지는 거죠. 이 도료가 네. 이 페인트 이 털에 묻었을 때 일정하게 균일하게 흘러서 계속 세척도 그렇고 보장을 할 과정 중에도 네네. 일정하게 그게 묻힐 수 이건 천연 털은 아니에요? 있는 털은 아닙니다. 아 예. 이게 그러면 얼마 정도 하는 거예요? 이런 붓은요? 국산 붓 대비해서 크게 비싸진 비싸지 않고. 않습니다.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일반 사람들이 철물점에서 막 사는 붓 보단 비싼 그게 붓. 익숙해지고 그것보다는 비쌉니다. 네네네. 요거는 뭐 한 2,000원, 3,000원. 차이가 없네요, 진짜로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붓 종류에 보시면은 네. 차이를 느끼시겠습니까? 사이즈 말고. 네네. 이거는 이제 이 플랫형이라고 아, 해가지고 이거 그냥 각도가 있구나. 민자 사각으로 네네네. 그러네요. 예 그렇게 돼 있고 네네. 요거는 사선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각도 예, 예. 각도 붓이라고 보통 하나요. 이건 이제 네네. 앵글 네네. 각도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좀 편할 것 같아 바를 예. 때. 이 붓을 이제 손잡이가 있다 보니까 네네.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칠할 것 같이 생각되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네네, 그쵸.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렇게 잡고 칠을 하는데 네. 이 끝에 붓 자루를 잡고 이렇게 잡다 보면은 조그만 부위를 잠깐 칠한 부위 괜찮은데 여러 번 반복해야 되니까. 여러 번 부위를 계속 반복할 때는 이게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이 플랫 붓도 손잡이가 하고 손가락이 이 몸통을 좀 잡은 상태에서 같이 잡으면 힘이 덜 들고 손목에 무리가 덜 오면서 네네네. 편안하게 똑같은 힘을 유지하면서 바를 수가 있다는 네. 거고
그리고 또 이 플랫붓은 하다 보면은 똑같은 이 수평을 유지하면서 바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네. 비전문가들.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 앵글붓은 이 각도가 되어 있으니까 아, 좀 편하겠네요. 예, 자연스럽게 네네네. 하기가 편합니다. 아. 그리고 이 각 앵글 때문에 요런 모서리, 네. 기역자라든지 예, 그런 모서리에도 쉽게 세밀하게 칠할 수 있다는 거 편하게. 그 붓을 보관하거나 할 때 조금 팁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네네. 어떠한 좋은 붓도 관리 잘해주세요.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차량하고 똑같습니다. 네. 차량 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은 항상 내부든 외부든, 근데 흔히 그 여담이지만은 자동 세차장에서 자동 기계로 세차하는 부분들은 우선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맑은 햇빛에서 억각으로 이렇게 반사되면서 자세히 보면 기스나고 미세한 스크래치, 맞아요. 기스, 스크래치. 그때 기름때를 씻어내기 위해서 강한 화학약품과 강한 브러쉬로 기계 힘으로 회전력에 의해서 스크래치를 발생시킵니다. 그쵸, 네네. 그런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손 세차를 하죠. 그쵸, 제대로 그쵸. 관리하는 사람들은. 네네. 그래서 오래되고 차가 도장이 깨끗하고 그거하고 똑같이 붓 역시도 똑같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붓의 종류나 사용했던 그 페인트의 그 도료의 따라서. 성분에 따라서 네. 세척제가 있습니다. 아, 유성은 좀 다른 거 써야겠네요. 그렇죠. 네네. 유승 세척제를 써야 되고. 네네네. 그래서 그 세척제에 담가. 잠시 몇 분간 담가 놨다가 네. 여러 번 부드럽게 문대서 아. 거기에 묻었던 사용했던 도료를, 왜냐하면 오래될수록 그 도료가 빨리 안 빠집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충분하게 털고 네네. 그늘에 그다음에 발라요. 예, 그늘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드렛 나무 하나를 쫄대를 벽에다가 이렇게 박아놓고 작업대에다가 네네네. 그 못을 여러 개 박아놓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걸어놓으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했는 거를 거기다 걸어놓으면은 서서히 밑으로 널찌면서 네네네. 깨끗하게 이제 네네네. 다시 다음에 쓸 때 다시 쓰죠. 네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은 원래 색깔에 네. 가깝게끔 유지하시면 네네. 돼요. 그리고 붓을 사용하실 때 도장을 하실 때 이 부분 이렇게 앞에 털 부분에 돈모 부분에 합성 돈모든 인공이든 천연이든 이 부분을 2등분, 3등분을 한다고 봤을 때 네. 이 부분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쵸. 거의 끝에만 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붓질을 잘하는 방법은 전체를 이 끝에 써야 3분의 1 부분을 네네네. 똑같은 힘으로 그냥 쭉 듬뿍 묻혀가 이렇게 발라놓는 게 아니라 네네. 여러 번 타치를 해주는 겁니다. 타치. 부드러운 타치. 예, 똑같은 힘으로 네. 똑같은 힘으로 그 부재 그 표면하고 바르고자 하는 그 표면하고 도료를 묻힌 붓하고 같은 힘으로 여러 번을 해주면은 점점 균일하게 그럴 것 스며들고 균일하게 펴지면서 한꺼번에 깨끗하게 힘줘 누르면은 너무 많은 도료가 묻어서 나중에는 도료가 그렇죠.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서서히 예. 여러 번 해서 이제 균일하게 이제 도료를 네. 코팅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냥 손 하신 과정을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네네. 한번 쭉 발라놓고 네. 아. 뭔가 청소하듯이. 네. 예, 이 역시. 끝끝이 그렇게 해야만 붓이 똑같이 그 부재하고 도료하고 도료가 묻은 붓이 계속하면서 붓이 길이 든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예, 네. 예. 저거 좀 찍어주세요. 이게 저희가 지금 나중에 한번 기가 되면 실습을 한번 해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붓칠하는 것도 굉장히 노하우가 필요하네요. 먼저 이렇게 충분히 바른 다음에 네. 한 번 정도를 이렇게 발라주고서 예. 그 다음에 제가 좀 잘못 잡았는데 이렇게 여러 번 다시 묻히고 예. 이렇게 예. 여러 번 해야 균일하게 이제 표면이 도료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고 난 다음에 네. 이 부분이 예,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굵게 이렇게 바르는 게 아니라 네네. 굉장히 터치, 예, 예. 부드러운 터치. 예. 네. 오. 그러면서 화장하듯이 하네요. 네. 일정하게 어떤 부분은 두껍게 묻혀 있고 어떤 부분은 얇게 없이 균일하게 되어 있는. 그래서 처음에 바르고 나면은 쭉 어느 정도 초벌 개념으로 한번 쭉 바르고, 바릅니다. 네. 바르고 나면은 나중에 이제 세밀하게. 다시 이제 처음에 했던 부분으로 가면은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더
끄덕끄덕하다 하죠. 네, 말라서. 예. 살짝이 건조가 되더갑니다. 네네네. 그 부분을 때 완전히 굽기 전에 다시 한번 쫙 펴주면서 다시 이제 반복하는 그 과정을 몇 번을 반복을 해요. 역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굉장히 노동집약적인 항상 모든 공부와 모든 작업은 역시 그 힘을 들인 만큼 반복하는 몇 번 횟수만큼. 할수록 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네. 거기 이제 초등학교 나오신 분이 이제 대학에서 대학생들을 가르친다고 그것도 미술대에서 네. 전문적으로 낮은 칠기를 강의를 하시는데 네네네. 그분이 낮은 칠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게 이 방금 붓질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똑같이 낮은 칠기에 벡터를 해놓고 나전을 해놓고 끊임없이 갈아서 그 나중에 그 나전에 파묻혀 있는 부분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때. 영롱하게 빛이 바르도록 수십 번을 그걸 갈고 따듬고 그 사포 연마하는 과정. 네네네. 예, 그게 진짜 지난한 과정. 그러네요. 그래서 손끝에 지문이 다 없어질 정도로. 네. 여러분들 꼭 공구 만지신다고 다 지문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그만큼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저 이제 롤러 있는데요. 롤러도 사실은 저도 페인트 칠을 몇 번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얼굴에 튀거나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롤러도 좀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롤러 칠한 것도 좀 혹시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은요 저희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페인트는 집에서 보통 많이 칠하시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붓이든 롤라든 가한 양의 도료가 묻지 않는 것. 그래서 처음에는 붓이든 롤라를 페인트에 듬뿍 담그고 처음 막 담그죠. 충분하게 적셔주고 난 다음에 네네. 그 페인트통에서 빼서 하시기 전에 이런 트레이라고 하죠. 트레이, 예, 트레이. 트레이 보면은 비스듬히 사각이 되어서 이쪽에 페인트가 고여 있고 그쵸. 적당량이. 네네. 그래서 이쪽에 페인트를 덜어내 놓고 여기서 좀 예, 문제죠. 그리고 여기 네. 보면은 이렇게 다 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네. 턱 부분에 이제 걸리면서 일정하게 이제 어느 정도 덜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밑으로. 네. 그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은 네네. 부드럽게 네. 가한 힘으로 퍽퍽 하면은 아무리 적어도 튀죠. 튀어가지고 옷을 다 버리고 얼굴에 막 튀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인트를 쭉 묻히고 여기서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짧은 동선에서 짧은 동선에서. 예, 예. 네. 네, 짧은 동선에서 몇 분 이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네. 천천히 이게 이렇게 너무 많이 묻은 도료를 좀 덜어내는 역할도 하고 안에까지 깊숙하게 좀 스며들게 하는 그렇죠. 역할도 하게 예, 하는 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일반 페인트점에 가시면은 스텐으로 그러니까 빈 통이 있습니다. 네네네. 페인트를 들어가 쓸 수 그 있도록. 되게 무거워요. 엄청 무거워요. 그러고 거기에 네. 이거하고 트레이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서 걸쳐서 이 통에 원형통에 걸쳐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맞아요. 나와 네네. 있는 게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가 나와 맞아요. 있습니다. 봤어요. 예.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대량으로 뭐 인테리어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가구를 주로 하다 보니까 가구에 하는 적합한, 거는 귀엽네요. 가장 적당한 사이즈고 쓰기가 편해서 그 벽 같은 거 롤러 칠할 때 힘을 이렇게 내릴 때 줘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줘야 되나요? 그게 보니까 잘못해서 막 튀면은 벽 같은 거 칠할 때는 정말 그게 가하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네네네. 이게 듬뿍 묻고 이 부분에서 충분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빨리 하려고. 예, 가정을 무시하고 급해가지고. 지겨워집니다. 네, 예. 특히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 네.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가정이 좀 이렇게 페인트 도장이 끝나고 나면은 금방 됐는 게 눈이 들어오는데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저 넓은 면을 언제 다 칠하지? 언제 다 칠하지? 예, 그래서 이제 급하게 듬뿍 묻혀가지고 빨리 하면은 빨리 될 것 같은데. 보통 페인트도 하도도 칠하고 중도 칠하고 예. 상도 칠하고 세 번이나 칠하잖아요. 그런데 하도, 중도, 상도를 안 하고 한 번에 수성으로 칠하는 경우도 여러 번 있는데 네네네. 그럴 경우에도 한 번으로 롤러를 깨끗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면이 아무리 동일한 표면이라도 어떤 표면은 거칠고 많이 하니까. 흡수하고 어떤 네네네. 표면은 적게 흡수하고.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듬뿍 묻히는 게 아니라 적게 묻힌 상태에서 초벌을 가볍게 했구나. 그냥 초벌로 발라준다는 느낌. 네네네네. 자국내어준다는 느낌. 네네네네. 그런데 이제 바르다 페인트 도장을 하시다 보면은 롤라 지나간 자리에 꼭 페인트가 하나도 안 발려있는 느낌이 초보자들은 드십니다. 느낌적인 느낌. 예. 네. 그래서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눈을 보시고 듬뿍 그 부분을 또 칠하십니다. 마르기 전에. 그러면은 다시 원점. 아. 그래서
그 부분은 가감히 생략하시고 그 부분은- 초벌이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 다시 또 칠을 해야 예. 되는구나.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부분까지 다 가볍게 칠을 하시고 그 다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칠하고 나면 제가 지금 표정이 안 좋은 이유가 제가 그 아현동의 행화탕이라고 네. 옛날 목욕탕 건물 사택 지하를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학생들 데리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물론 이제 전문 건축가 분이나 이제 전기 이런 분들을 불렀는데 간단한 뭐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제 뭐 위장하는 건 저희가 했거든요. 다들 학생들이니까 예, 군대 갔다 오고 했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거기가 곰팡이가 습한 지역이니까 사실 페인트 칠하면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제 지저분한 것들이 그 페인트를 한 10번씩 칠한 어떤 그런 되게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여기 붓하고 롤라 네네네. 페인트하는 방법이고 붓을 고르는 요령이에요. 롤라는 그냥 국산 거 이런 거.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 손잡이는 이 밀대는 국산 거를 써보시면 아십니다. 이 수입하고 손에 잡히는 그립감이라든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이 근처 저희 지금 정음철물 근처 철물점이 한 몇 군데 있는데 두 군데 거기에 있죠. 가서 이런 밀대를 사도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안 되고. 예, 분리가 안 되고. 그래서 비경제적이죠. 한번 쓰면 그쵸, 그걸 잘 버려야 버려야 되고. 되죠. 네네네. 아니면 그걸 세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세척을 잘 되지가 분리형 달라고 하면 보통 주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분리형이 잘 없나요? 없습니다. 저 나중에 조금 큰 데 가야 돼요. 저희 철물점에다 분리형을 좀 갖다 놔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분리형. 네. 전문 페인트점에 이제 근데 페인트 노루 페인트라든지 뭐 사과 대리점, 페인트 대리점. 캐시시라든지 이런 페인트를 전문 파는 데 가면은 역시 이제 롤러는 이건 잘 없는데 있는데 있고 네네네네. 있는데 그런데 그 대신 이 스펀지는 있습니다. 네네네네. 사이즈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가 왜냐면 한 개만 팔기에는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보통 뭐 서너 개씩 들어가가지고 묶어가 세트로 안 비싼 것 같아요. 예예 그죠? 그 네. 가격은 여러분 룰러는 꼭 분리형으로 가급적 사시는 네. 게 경제적이고 한 번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분리형을 좀 넓은 가급적 크다고 해서 넓은 면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용도에 맞게끔 그때 상황에 맞게끔 쓸 수 있도록 다양한 사이즈 몇 가지 종류를 네네. 구비해 놓으시면 편하시겠죠. 그래서 저 네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그때만 쓰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네. 그러고 롤러를 고를 때 이렇게 끼웠을 때 네. 뺐다가 네. 이게 안 돌아가면은 네. 매끄럽게 돌아가지가 않으면 네. 불편하겠죠. 네네네. 이게 얼마나 매끄럽게 돌아가느냐. 그래서 이 롤러의 두께가 균일해야 되고, 그리고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해야 되고. 편해야 되고, 네네. 손잡이 잡았을 때. 저희 이제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뒤쪽에 하기 전에 스크래퍼 정도까지 설명하고서 저 1부 마치고서 2부 때 뭐 실리콘이라든지 다른 전동 연마기를 설명할 텐데요. 여기 스크래퍼들이 있어요. 여기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다듬는 그런 공구죠. 네.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주세요. 이거는 보통 뭐 지금 단형해가 짧은 형으로 네네네.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반 칼날. 문구점에서 카타 칼날 네네네. 나사를 풀어서 끼워서 네네네. 교체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옛날에 바닥에 껌 뛸 때 많이 썼던 것 예, 같은데. 유리 같은 데에 아. 자국이라든지 붙어 있는 것들 저희 정음철물수 여러 번 쓰는데 네네. 일반 헤라나 약품을 뿌리는 것보다 더 깨끗하고 빠르게 됩니다. 네네네. 이거로 해가지고 어떤 자국 있는 거 스티커 자국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균일하게 쭉 미시면은 쉽게 깨끗하게 떨어져요. 저 유리에 있는 이제 시트지 붙인 것 같은 경우는 예. 이걸로 띄면 엄청 잘 띄어지더라고요. 예, 예. 네네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런데 요것도 이제 똑같은 길이는 같은데 이렇게 서로 엇갈리게 풀면은 이렇게 빠지니까. 회전하면은 쑥 빠지면서 길이가 길이죠.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 쪽에 이런 데 페인트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빗길 때 인테리어에 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이제 페인트 전에 이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거나 뭐 그렇죠. 튀어나온 것들을 제거하기 표면 위해서 정리할 때, 정리할 때 제거할 이제 많이 쓰죠. 네, 뭐 고개 다- 스크래퍼고. 네. 이런 것도 다 이제 크기나 종류가 좀 다르고 이것도 귀엽네요. 이거는 이제 헤라인데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이제 뭐 이런 큰 헤라죠. 네네네. 네, 여러 가지 껌딱지 부태가 다양하게 띄울 수 있는 작업인데 이것도 역시 헤라인데 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공사장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네네. 걸 안 쓰고 저는 목재할 때 이제 네네네. 다양하게 쓰는 사이즈로 좋게 쓰는. 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앞에 네. 부분이 훨씬 또 얇고요. 위쪽에 이제 맨질맨질한 게 끌하고는 그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또 끌하고는 확실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날카롭게 연마를 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네네. 끌 대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시면 오, 이렇게 엄청 날카롭습니다. 날카롭네요. 네, 아프겠다.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옹이라든지 네네네. 나무의 원목에 네네네. 뭐 다양한 게 거친 거 할 때는 일반 끌을 사용하면 끌날이 망가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헤라를 사용해서 제거를 한다든지 그리고 뭐 다른 뭐 페인트 자국을 비낀다든지 소소하게 묻은 것들 아니 본드를 해놓고 난 다음에 본드가 굳은 거를 끌어낸다든지 찌끄레기 이런 걸 제거하거나. 그럴 때 네네네.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럼 저희 이제 1부 여기서 마치겠고요. 2부 때 본격적으로 저희 다른 공구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